네, 오늘 열리는 이재용 삼성 부회장 국정농단 재판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하고요. 앞서 지난 12일에는 그 최순실 딸 정유라 씨가 증인으로 나와서 또 폭탄 발언을 해서 또 발칵 뒤집혔다고 해야 되나요? 네, 그런 분위기가 있고요. 또 발가락이 아파서 재판에 불출석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 오늘 또 다시 나오기로 했습니다. 여러 문제들이 있군요. 법무법인 천일 노영희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 발가락이 아파서 지금 못 나오겠다고 했었는데 어제 이제 유영하 변호사를 만나고 다시 나오기로 했군요. 네, 어제 그 재판, 그러니까 증인신문 오후에 하던 도중에 네. 재판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그 구치소 측의 소견을 보면 이상 없음 이런 소견이 나왔다. 네. 아직까지 안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좀 이상하니까 한번 가서 좀 얘기를 해봐라 라고 얘기를 했죠. 네. 그랬더니 유영하 변호사가 증인신문을 중단하고 네. 다른 변호사에게 인계를 한 다음에 곧바로 구치소를 향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결론적으로는 오늘 재판에 나오겠다라고 하는 의사를 밝힌 건데요. 실제로 구치소 측에서 만약에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건강에 이상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네. 재판에 나오지 못할 정도의 이상이 있다라고 하는 소견을 정확하게 적어서 진단서를 첨부해서 재판부에 제출을 해야 되는 건데 네. 현재까지 나와 있는 그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의 자료가 너무 부실했고 결론적으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전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재판을 못 받을 정도는 아니다. 이거는 고의적인 좀 재판 지연의 의도가 있다. 이런 식의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재판부에서 이제 보냈습니다. 네. 게다가 이제 검찰 측에서도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다면 10월 달에 1차 그 구속기간이 만료되지만 우리는 아직까지 롯데와 관련된 뇌물 혐의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 사유에 집어넣지 않았었기 때문에 네. 그 뇌물 관련된, 그러니까 롯데 뇌물 관련된 부분을 다시 한번 구속영장에 명기해서 2차 구속을 끌어내겠다. 이제 이런 입장을 사실은 간접적으로 시사했죠. 네. 구속 그래서 아마 여러 기간을 또 연장시킬 그렇죠. 수 있다는 그런 압박도 또 그렇죠. 했기 예.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전반적으로 이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오늘 나와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는 굽이 높은 이제 구두를 신고 나온 게 이제 카메라에 잡혔는데 네네. 오늘은 좀 신발을 바꿔 신고 나온다고 하더군요. 이게 이제 워낙 방송에 많이 나왔고 네. 사실 발가락이 아프신 분이 무슨 높은 구두를 신고 네. 나오느냐 이런 비난이 있으니까 네. 원래 정장을 입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라고 하는 이제 의견을 밝혔었긴 했는데 네네. 이제 결과론적으로는 조금 편한 신발을 신고서 이렇게 최대한 재판에 협조하고 본인이 그동안 꾀병이 아니었다는 것을 네. 국민들께 알리겠다 이제 네. 이런 의도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오늘 이제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증인으로 나오는데 네네. 아무래도 그 2015년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문제에 대해서 네네. 그 문제에 대해서 아주 핵심적인 증언을 하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그 김상조 그 공정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공정위원장으로 임명되기 전부터 워낙 이 재벌들이 그 승계를 촉박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표시해 왔었고, 네. 특히 그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이용해서 그 이재용 부회장이 편법적으로 징여받는 행위가 매우 부도덕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줄기차게 강조해왔던 분이거든요. 네. 이 분이 작년에 이 사건이 터졌을 무렵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이 이재용 부회장을 봐주기 위한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커넥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 곳곳에서 말씀을 이미 한 바가 있고 네. 그러한 기조에 맞추어서 재벌 개혁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대통령이 끊임없이 조언했던 분입니다. 네. 아마도 오늘 이제 재판이 나오게 되면 그동안 학자로서 그분이 연구했던 특히 삼성에 대한 저격수로 불릴 만큼 그렇죠. 자료가 많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강조해서 아마 그 삼성의 그 지배구조의 문제와 그다음에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을 둘러싼 네. 이런 그 뇌물로 봐야 되는 이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잘 하실 것 같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으로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게 말이죠. 오늘 이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증언도 그렇거니와 지난 12일 날 증인으로 나온 정유라 씨 말이죠. 네네. 폭탄 증언을 해서 지금 또 발칵 뒤집혔다고 하는데, 네네. 누구죠? 변호인. 네. 네, 변호인이 이런 얘기를 했더군요. 살모사 같은 행동으로 장시호보다 더하다. 오태희 변호사가 이런 얘기를 했던데, 네, 맞습니다.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우선 변호사의 한 명으로 해서 저도 이 오태희 변호사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일단 본인은 기본적으로 최순실 씨의 변호인이기도 하지만은 정유라 씨의 변호인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렇다면 철저하게 정유라 씨를 위하여 변호를 해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같이 변호하는 다른 사람 하고 이해관계가 서로 충돌된다는 우려가 있을 때에는 네. 둘 중에 한 명에 대한 변호는 그만둬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런 상황이 아닌 상황에서 네. 자신이 변호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는 것은 일단 매우 부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두 번째로는 지금 오태희 변호사가 주장하고 있는 내용은 사실은 장시호 씨보다 더 심하게 삼성 이재용에 대해서 불리한 증언을 내놓았고, 최순실 씨가 말한 것도 역시 다 뒤집고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것을 장시호 씨나 뭐 최순실 씨와 비교해서 얘기할 것이 아니고 정리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정유라 씨 입장에서 본인이 그런 식으로 증언하는 것이 거짓말이라거나 위증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네. 본인이 그 정유라 씨가 주장한 것처럼 재판부에서 요구하는 증인으로서의 의무를 철저하게 자기는 성실히 이행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고, 네. 그런 것이 결과론적으로는 정유라 씨에 대한 향후 검찰의 뭐 태도라던가 재판부의 태도에서 많이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특히 장시호 씨와 뭐 살모사 이런 걸로 비난하면서 네. 얘기하는 것은 매우 옳지 않다. 특히 살모사에 빗댄 이유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살모사는 자기 어머니를 이렇게 죽이고 뭐 그렇죠. 태어나서 자기 어머니를 잡아먹는다 이런 네. 얘기가 있는데 아마 이제 그런 식으로 최순실 씨에 대해서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두려워해서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매우 옳지 않은 행동이라고 네. 봅니다. 살모사가 진짜 이제 어미를 죽이고 나타나는 뱀이다. 이런 거는 과학적으로는 아니라고 하는데 그렇죠. 그렇죠. 네, 비유적으로 말을 하는 비유적으로 거죠.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건데 어쨌든 그런 변호인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 자체, 그리고 이해관계가 상충될 때는 변호인을 내려놓는 게 맞는 거군요. 그렇죠.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변호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한쪽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고, 네. 아니면은 둘 다 그냥 포기하는 게 원래 전체적으로 맞는 부분입니다. 변호인의 윤리상으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러니까요. 지금 아마 이런 식의 태도가 보이는 것은 정유라 씨하고 변호인 간의 이견이 있는 것 같아요. 재판 전략과 관련해서.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지금 바깥으로 노정되면서 상당한 이제 불협화음을 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최순실 씨는 어제 이제 그런 얘기들과 관련해서 유라가 무슨 생각하는지를 알아봐라. 그럴 거면은 국선 변호사를 쓰게 해라. 또 이렇게 또 지침을 내렸다고 하더군요. 그렇죠. 이제 최순실 입장에서 보면은 부담스럽겠죠. 아무래도. 네. 입장에서도. 어떻습니까? 그 정유라의 증언과 관련해서 이게 이제 뭐 최순실 씨나 이런 엄마로부터 전해 들은 이야기에 불과하기 때문에 증거 능력 자체가 없다. 이런 또 반박도 있던데 우리 변호사님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렇죠. 이제 전문 증거라고 해서 지금 정유라 씨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최순실 씨가 한 말을 나는 이렇게 들었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만약에 그런 내용을 최순실 씨가 반박을 하거나 부인하게 되면은 사실 정유라 씨가 얘기한 그 내용 자체는 의미가 없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변호인 측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건 전문 증거에 불과한 것이고 당사자인 최순실 씨가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타당성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요. 네.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그 전문 증거라고 하는 것의 관점으로만 지금 이것을 받아들일 것이 아니고 네. 당시에 정유라 씨가 이 말 세탁이라던가 삼성으로부터 말에 관련된 지원을 받는 과정에서 네. 알고 있었던 본인이 실제로 알고 있는 지식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지금 방송에 나와 있는 것들은 뭐 어머니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다. 이제 이런 정도의 얘기. 네. 그것이 과연 최순실 씨의 말이 번복되면 혹은 부인되면 의미가 없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것보다는 네. 본인이 엄마로부터 들어서 A라고 하는 걸 알고 있다. B라는 걸 알고 있다. 이제는 듣지 않았어도 다른 재산 예를 들면 승마 코치라던가 네. 뭐 이런 분들로부터 뭐 얘기 들은 게 있다라든가 이런 일이 많기 때문에 네. 단지 최순실 씨한테 들었다는 것만 가지고는 사실은 정유라 씨의 증언이 모두 쓸모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죠. 네. 어떻습니까? 이제 정유라 씨가 애초에는 증인으로 나가지 않겠다고 하다가 나온 이제 것을 놓고 여러 가지 해석이 분분한데 앞으로도 이렇게 뭐 검찰의 어떤 증언 협조에 응하게 될 것이라고 보시는지, 또 관련해서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이 재판이 상당히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갈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네, 사실 그 부분이 제일 지금 기초가 주목되는 부분인데요. 오늘 새벽에 특검에서 그 기자단들에게 풀을 돌렸습니다. 네.
그 당시에 정유라 씨가 이 증인을 하게 된 이유가 새벽 2시경에 본인이 나올 수 있도록 협조를 해달라라는 요청을 정유라 씨로부터 직접 들었기 때문이다. 네. 그 정유라 씨가 증언을 하고 싶어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만류하고 있으니 도와달라 이런 얘기를 그 특검 측에 정유라 씨가 직접 연락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이제 정유라 씨를 모시고 가서 이제 그 증언을 하게 했는데 네. 그런 것과 관련해서 마치 정유라 씨에 대해서 어떤 특검이 협박을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처럼 하는 것은 옳지 않다. 네.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정유라 씨가 직접 증언해 줄 수도 있다는데 이런 얘기를 오늘 새벽에 보냈단 말이에요. 네. 얼마나 다급하고 힘들었으면 그런 문자를 새벽에 보냈을까라는 게 하나의 첫 번째 생각이고 네. 두 번째로는 매우 당당하기 때문에 그런 말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네. 만약에 이제 이런 것들의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게 된다면은 정유라 씨가 실질적으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특검이나 검찰에 협조해서 이 삼성과 관련된 여러 가지 폭탄 증언을 하게 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전문 증거에 해당하느냐 아니면 정말로 본인이 알고 있는 들어서 알고 있는 채택해서 알고 있는 지식 혹은 알고 있는 것에 대한 얘기냐 이거는 조금 구분해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영향 많이 미치겠죠. 네. 역시 그 노영희 변호사와 얘기해 보면 이 좀 상황 파악이 정리가 되는군요. 네, 고맙습니다. 예. 법무법인 천일 노영희 변호사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